전 그토록 흔한 배우 수지의 팬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학개론이 많은 호응과 높은 평단의 평가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수지가 국민 첫사랑이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첫사랑의 이미지란 수지의 그것과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득 건축학개론의 대표적 문구이자 포스터 상단에 박혀 지금도 여러 곳에서 눈에 띄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 최근 읽고 본 최실 비치에서 느낀 그 막연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이죠. 채실 비치에서는 사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 중 제가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본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작가 이언 맥큐언의 소설 채실 비치에서는 수작입니다. 영화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소설과 영화의 표현 방식에서 비롯한 그 간극을 차치하더라도 플로렌스와 에드워드의 시점을 교차하는 맥큐언의 살벌한 감정 묘사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작품은 소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품의 영화화가 형편없었던 이유는 감독의 역량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룻밤 사이 파토나는 신혼부부의 비극이란 짧은 시간 설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화 속 사건의 시간 흐름은 단 하루에 그치며 그 사이사이 배치된 플래시백이 그나마 이야기의 풍미를 채울 뿐입니다. 에드워드와 플로렌스는 20대 초반의 어린 신혼부부, 두 사람은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1960년대 영국이란 시대 배경에 걸맞게 다소 반항적이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하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전통에 얽매인 늙은 시대의 젊은이들입니다. 맥큐어는 두 사람을 여러 방면에서 비교했죠. 예컨대 음악인데요. 바이올린을 전공한 플로렌스에게 클래식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일렉트릭 블루스를 시작으로 로큰롤의 세계를 접한 에드워드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와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둘은 섞일 수 없는 종자의 결과물이자 사랑으로만 엮인 불가항력의 인연입니다. 플로렌스는 집안의 내력과 분위기답게 아주 보수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152의 높은 지능지수에 사중주단의 리더로서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매 순간 절제하고 상대의 만족과 주변의 평가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전통 수호자의 기질을 내비칩니다. 최후의 빅토리아인들을 경외했다는 책의 구절에서 엿보이듯 그녀는 옛 세대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마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속 에드 톰벨처럼 윗세대를 향한 존경심이 드러납니다. 이와 달리 에드워드는 조금 반항적이죠. 예를 들어 그는 영웅의 존재를 숭배하는데요. 개인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구절에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음악적 취향, 자기 쾌락을 해방감과 결단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적 지배가 강했던 당시 영국 사회에서 꽤나 다혈질적인 진보주의자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결혼했고 그 맺음은 육체적 접촉이 전무한 짧은 연애를 통해 성사됩니다. 육체적 결합의 소실은 분명 플로렌스의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플로렌스의 병적인 거부감, 그것조차 행복하게 포장하려 하는 그녀의 의무감으로 이미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갑니다. 이처럼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사달이 나고야 마는 것이죠. 작품에서 큰 이야기는 첫날 밤을 무사히 치르지 못한 두 동정인의 하룻밤 비극이자 파탄난 결혼의 짧은 흑역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영상 언어로는 맥큐어와 달리 두 사람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의 진정한 묘미는 플로렌스가 호텔에 들어서면서 사약을 받는 듯한 고통과 부담감, 그리고 엄습해오는 공포를 조금씩 감내해내는 그 긴장감에 있죠. 수많은 분량의 플래시백과 생각들, 후회와 머뭇거림이 소설을 쉴 새 없이 읽어 내려가게 하는 긴장과 원동력이 되는데요. 맥큐어의 살떨리는 필력은 거절당했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에드워드의 서투름에서
실소가 터지기도 하고 어설프게 침실로 리드하는 플로렌스의 아둔함에 탄식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면서 여성 독자들은 서툴렀던 어린 시절 연인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예상컨대 남성 독자들은 여전히 후회스럽게 남은 자신의 첫사랑을 그렸을 텐데요. 상황과 과정은 다르지만 자신의 서투름과 아둔함에 떠나보내야 했던 자신만의 플로렌스. 에드워드에게 그렇듯 여전히 완벽한 모습으로 남은 한 천사의 뒷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지루함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먹먹히 남은 라라랜드 속 세바스찬의 피아노 연주처럼 후회와 추억으로 뒤섞인 감정이 공감으로 다가옵니다.